우유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몸에 돌덩이가 생겨 통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우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은 것뿐인데 여러분, 이제는 잘 알고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속이 편치 않고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1980년부터 시작된 학교 우유 급식으로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우유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런 우유도 잘못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유와 궁합이 좋지 않은 6가지 음식과 궁합이 좋은 음식 6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우유가 내 몸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지금까지 엄청 먹었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잘 먹어왔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고구마에 없는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채워주어 최고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위장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우유 속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위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이 만나면 위에 고구마가 머무른 채로 위식도 관략근이 이완되어 음식과 위산이 역류될 수 있습니다. 흔히 생목이 오른다고 하죠. 위 속에 들어간 음식물이 위액과 섞이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인 11,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역류성 식도염 발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남성은 관련이 없고 여성에서만 역류성 식도염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겠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다 우유와 먹으면 안 좋나요? 대표적으로 고구마보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검정콩, 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 가보면 두유, 귀리우유 잘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유와 함께 고구마를, 콩을, 귀리를 얼마나 먹느냐 그 양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사람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우유랑 고구마 잘만 먹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고구마와 우유가 만나면 안 된다.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구마와 우유 조합 좋아하고 지금까지 잘만 먹어왔습니다. 다만 평소에 소화가 약하거나 위식도 역류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먹게 된다면 고구마를 좀 적게 먹거나 먹고 난 후에 소화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화지방산이 문제라면 지방 함량이 낮은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 괜찮을까요? 혹시 집에 우유나 두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화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우유 100g에 포화지방산은 2.17g이 있고요. 저지방 우유에는 0.59g, 두유에는 0.7g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우유 대신에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 두유를 같이 마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적고 불포화지방은 많은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렌지 주스는 익숙하지만 오렌지 우유는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우유를 안 만드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오렌지처럼 신맛 나는 과일과 우유가 만나면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카제인입니다. 그런데 이 카제인은 pH가 4.6 이하, 즉 산성 환경에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의 pH는 6.5이고요. 위로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서 응고됩니다. 덕분에 우유를 마시면 위가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신맛 나는 pH가 낮은 과일, 즉 오렌지, 레몬, 라임과 같은 과일을 먹게 되면 더욱 산성 환경을 만들어 응고가 더 진행됩니다. 속이 든든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론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화 능력이 좀 약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은 신맛 나는 과일과 우유의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와 시금치 둘 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인데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염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
불용성 물질이 형성되어서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여 신장 결석, 통풍, 관절염,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요로결석이 생기면 옆구리, 허리가 아프고요. 소변을 볼 때마다 자결감이나 통증이 발생하고 자주 요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석이 있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혹은 이미 결석, 통풍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6가 옥살산염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혈액투석 환자에게 비타민 B6를 투여했을 때 혈중 옥살산 수치가 평균 4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두부, 연어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쳐서 먹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12분 정도 끓였을 때 옥살산염이 무려 60%나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쪘을 때는 30%밖에 제거되지 않았네요. 초콜릿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둘 다 포화지방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 따르면 우유 섭취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 특히 50세에서 64세 여성이 주 3회 우유를 먹었을 때 먹지 않은 사람 혹은 두유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HDL 콜레스테롤, 그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그 수치가 더 높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우유를 오히려 더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초콜릿 자체에 포화지방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굳이 포화지방을 더 첨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우유를 마셔야겠다면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 혹은 귀리 우유, 두유, 아몬드 우유 등으로 대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라 현재 당뇨나 고지혈증 등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초콜릿과 우유를 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넣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 대표적으로 빵과 우유를 많이 먹죠. 또한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는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말고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타민 B1이 설탕에 의해 파괴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요. 오, 다이어트 되니까 좋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되면 신경도 예민해지고요. 심하면 단기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이 비타민 B1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설탕 대신 꿀은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꿀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하면 잠이 잘 온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 우유를 마시고 잤을 때 뇌파가 더 안정적이고 수면의 질도 높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유에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합성에 관여합니다. 우유와 꿀이 만나면 꿀이 우유에 있는 트립토판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즉, 흡수가 더 잘 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으로 대사되어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하루에 2번씩 우유와 꿀을 섞어 마셨을 때 입원 첫날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입원 3일째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우유와 꿀 한 잔 어떠신가요? 대부분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겠지만 혹여나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혹은 약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니까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약을 드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둘콜락스와 같은 변비약은 알칼리성 환경인 대장에서만 작용하기 위해 위산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알칼리성인 우유와 함께 복용할 경우 우유가 위산을 중화시켜 약의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위에서 다 녹아 약효가 없어지거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약을 먹기 전후 한두 시간 정도는 유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섭취할 경우 약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항생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항생제, 대표적으로 이런 항생제들이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헷갈리니 그냥 항생제는 우유와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산이 너무 과다하여 위가 쓰릴 때 겔포스와 같은 제산제를 복용하곤 하는데요. 우유와 제산제를 같이 먹을 경우 구토, 탈수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제산제도 알칼리성, 우유도 알칼리성이라 이 둘이 만나 알칼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칼슘이 함유된 제산제라면 혈중 칼슘 수치가 올라가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데 우유도 뼈에 좋다고 같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오히려 약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는데요. 2007년에 출간된 이 책에 따르면 우유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이 약을 같이 섭취할 경우 불용성 물질을 형성하여 약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논문을 여러 개 찾다 보니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나 우유는 안 되더라도 두유는 괜찮겠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면 그 와파린 있죠. 인공 판막이나 무릎 관절 수술 받으신 분은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해주는 와파린을 복용하실 텐데요. 두유랑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져서 피딱지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와 궁합이 좋지 않는 음식 6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이라 우유와 같은 지방과 함께 복용하면 소장에서 흡수가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당근과의 조합도 좋은데요. 당근에 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물질로 지방과 함께 복용할 때 흡수가 증가합니다. 강황은 지난 영상인 암에 좋은 음식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유와 강황을 함께 먹으면 강황의 좋은 성분을 더 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강황 속의 커큐민은 그냥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1%밖에 안 되지만 지용성 물질이라 우유와 같은 지방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시면 그 안에 있는 칼슘이 얼마 정도가 흡수될 것 같으세요? 100%? 그래도 한 50%는 흡수되지 않을까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3mg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유 한 팩에 200g이니까 칼슘은 226mg이 들어있겠네요. 이 칼슘 중에서 단 32%만, 즉 72mg만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700mg 이상인데요. 우유만으로 하루 칼슘 권장량을 채워야 한다면 우유 10팩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유와 비슷하게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멸치는 25%, 시금치는 5%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 흡수되지 않는 칼슘을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에 있는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소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되는 이상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이라고 하는데 성분표를 한번 볼까요? 우유 100g에 있는 칼슘은 113mg, 마그네슘은 10mg입니다. 우유의 칼슘이 32%만 흡수된다고 했으니 그럼 칼슘이 36mg이고 마그네슘은 10mg이 되겠네요. 이상적인 비율이 되려면 마그네슘은 18mg이 되어야 하는데 우유만으로는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 이 마그네슘을 바나나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속에 있는 이눌린이란 섬유소가 대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우유와 바나나 둘 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대표적인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늘을 단독으로 먹기에는 속이 쓰리기도 하고 향과 냄새가 강해서 힘들죠. 그럴 때 바로 이 우유가 마늘의 냄새를 잡아줄 뿐 아니라 소화 흡수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늘 우유를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집에 요리하다 남은 생마늘 있으시죠? 우유 한 잔 200ml 기준으로 마늘 5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마늘을 다져서 마늘이 살짝 적셔질 정도로 우유를 부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유를 부어서 드시면 간단하게 면역력도 잡고 염증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유와 먹으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K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양배추뿐 아니라 브로콜리, 케일과 같이 녹황색 채소에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앞에서 우유에 꿀을 타 먹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했는데요. 이 호두와 우유를 같이 먹어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의 노화를 억제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에 있어 수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의 재료로 쓰이는 트립토판이 우유와 호두에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우유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유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고구마, 오렌지, 시금치, 초콜릿, 설탕, 약이 있고요. 우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와 당근, 강황, 바나나, 마늘, 양배추, 호두와 꿀이 있습니다. 우유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